안녕하세요, 김두희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자동차 사고 관련된 보상하고 팁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 관련된 거는 제가 14급에서 12급, 간단하게 말씀하면 경증 환자죠. 경증 환자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경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접촉사고 위주로 좀 많이 있어요. 그 전에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동차 보험에서 좀 인지를 좀 하셔야 돼요. 자동차 보험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대인배상 1, 그 다음에 2가 있습니다. 2는 무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무한이란 뜻은 사람 수, 그 다음에 사람이 다친 거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동차 상해가 있고 자기 신체 사고가 있습니다. 자기 신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해서 우리가 대인배상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 상해는 대인배상 2라고 보시면 돼요. 대인배상 1 같은 경우에는 내가 급수에 따라 치료비만 딱 나와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뒤에서 받았어요. 뒤에서 받아가지고 상대방 과실 0, 내 과실 100%, 뒤에서 안전거리 미약보로 상대방을 다치게 했는데, 이 다치게 한 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아프다 보니까 병원 횟수하고 입원을 했어요. 향후 치료비나 휴업손해를 산정을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대인배상 1에서는 빠져 있어요. 보니까 나머지 금액은 내가 다 물어야 됩니다. 대인배상 2가 없으면 그냥 뭐 초전박살이 나는 초전박살. 그래서 꼭 대인배상 2는 들으라고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상해가 대인배상 2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자기 신체 상하거나 상해 같은 거 안 쓰시면 실비로 처리하셔도 돼요. 그리고 자동차 상해가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사고가 났어요. 예를 들면 뭐 5대5 과실이 나와 있어요. 근데 내가 다쳤는데 상대방한테 나 대인 접수해 주십시오 하는데 접수를 안 해줘요. 자, 그러면은 이럴 때는 내 자동차 상해를 해가지고 내가 다친 거를 보상하면서 50%만큼 상대방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내가 자동차 상해가 없으면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피해 사실 확인을 해서 강제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드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 사실 확인서만 있으면은 상대방 보험사에다가 강제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대인배상 접수를 안 해준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동차 상해로 하시던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대인배상 2로 직접 청구권을 하셔가지고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상해 기여도에 대해서도 또 설명 하나 드릴게요. 제가 보상했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3년 전에 사고가 나신 분이에요. 사고가 나셨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신 부분을 이제 입원이나 수술 이력을 하면서 찾게 된 경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고 자동차 사고가 있었고 한 달 뒤에 수술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동차 사고 경위나 블록박스 영상을 좀 보고 생각한 게, 수술했을 때 한 달 전에 사고하고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를 좀 따져봤어요. 그래서 상황 영상이나 주행이나 사고 시점이나 위치를 봤을 때 이 사고는 지금 다음 달 한 달 뒤에 수술하셨던 거하고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소견서를 말씀을 드렸죠. 소견서가 발급이 돼서 한 달 전 사고하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소견서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3년 전 사고 난 거를 대인 접수를 하고, 보통 보험으로 청구 시효가 3년인데 5년 지난 것도 제가 청구 좀 많이 해드린 적 많거든요. 3년이 지나도 청구를 하시면 대부분 받아줍니다. 그 대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죠. 3년 지난 시점에서 나 지금 3년 전에 사고를 지금 다리가 아파서 뭐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다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겠다, 당연히 말도 안 되죠. 그 시점에서 난 사고 후에 수술이 있었기 때문에 소견서를 써서 인과관계, 상해 기여도 인과관계를 인정받아서 그 부분에서 수술비에서 일정 치료비를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상해 기여도, 자동차 사고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하시면은 내가 수술했을 때 그 시점에 사고하고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셔가지고 꼭 치료비나 보상을 받으시라고 꼭 팁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자동차 사고 합의된 거가 중요합니다. 자동차 보험이 이제 문제가 있던 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23년도에 자동차 보험이 좀 바뀌었습니다. 14급에서 12급 환자들이 경증 환자의 치료 기간을 무제한으로 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 이 나이롱 환자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제재를 걸겠다. 그래서 23년도부터는 14급에 12급 염자 기준으로 이제 경증 환자는 한 달 이상 진료를 못 받게끔 잡아둔 겁니다. 23년도 이전에는 12급 염자로 인해서 전치 2주가 나와도 무제한으로 병원을 다닐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금이라 하죠.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등등 입원을 해가지고 나이롱 환자분들이 막 500, 600, 700, 1000만 원 이렇게 청구가 된 경우가 있어요. 별로 몸이 안 아픈데 지금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치료 종결 시키려면은 돈 좀 많이 주세요. 보험 사기 행동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잡으려고 한 게 작년
2023년도 1월 달부터 변경된 게 경증 환자에 대해서 4주간의 치료만 요한다. 요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14급 시급 환자들은 이제 우리가 추후에 받을 수 있는 향후 치료비, 이제 휴업손해 이 받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치료기간이 작다 보니까 우리가 4주간에 진짜 아무리 열심히 병원을 다녀도 한 달 내내 받아도 300만 원 이상 치료비가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합의해도 옛날처럼 막 4, 500 나오지도 않습니다. 300이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나오려면은 입원을 한 상태에서 내가 급여가 많은 게 인정이 돼야지 가능합니다. 사업자도 급여에 대해서 좀 인정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이거는 4대 보험 직장 다니시는 분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조금 더 합의를 할 때 금액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입원을 하게 되면 한 300 정도 선이 좀 적정선이라 보고요. 통원으로 하면은 200 미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입원을 안 하면은 회사에서 입원 안 하면 얘 별로 안 아프구나, 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큰 금액을 승인을 받으려면 내가 아픈 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말로 하는 거하고 내용 증명, 서류상에 증명하는 건 완전히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아프면은 오래 치료를 받으셔야죠. 근데 14급 12급 경증 환자분들이 좀 특이 케이스, 뭐 희귀병 같은 거 아니지 않는 이상 그렇게 오래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없죠. 14급에서 10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정선이 200 전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보상과 직원분들이 이제 실적이라고 하죠. 실적을 따지려고 하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안 불러요. 급수에 따른 진단비와 교통비 이렇게만 지급을 해드릴게요. 향후 치료비 마련 자체를 안 해요. 휴업손해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합의 보는 거하고 끝에서 합의 보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자, 처음에 합의 보는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려요. 내가 병원 다닐 수 시간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좀 횟수도 쭉 좀 다니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일정 금액 이 부분을 향후 치료비로 좀 주시면 안 되겠냐, 일정 금액 부분 얘기를 하시면은 내가 병원 가는 거를 먼저 선금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 가는 부분을 치료비로 해줘도 좋지만 4주간의 치료 기간이 한정이 돼 있고 내가 맨날 가고 싶지만은 지금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병원을 갈 횟수를 먼저 좀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말씀드리면은 병원을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먼저 향후 치료비로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에 가서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치료비를 좀 많이 쓰셨는데 근데 MRI까지는 아직 안 찍었어요. 자, MRI를 안 찍은 상태에서 MRI 찍게 돼서 만약에 급수가 올라간다 하죠. 급수로 좀 올라가면 우리가 바로 MRI 좀 많이 올라가는 뭐냐면 추간판 탈출증, 쉽게 얘기해서 추간판 탈출증은 요게 조금 더 이제 합의금이 좀 더 확 커집니다. 요 부분에서 치료 기간도 확 길어지고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합의금 자체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아픈데 MRI도 찍어야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좀 향후 치료에 맞춰 좀 달라. 그러니까 MRI 찍기 전 말씀드리면은 내가 큰 질병이 더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 부분은 내가 안고 가고 지금 14급에서 종료를 좀 하겠다, 시간이 안 되니까, 요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9급이 나와 버리면은 당연히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줘야 될 그 합의금 자체가 많아지니까 치료 후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주 3주 후에 합의를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죠. 근데 사실상 이렇게 합의를 보다가 진짜로 9급 이상 좀 나오면 이거는 본인이 안고 가셔야 됩니다. 본인이 안고 가셔야 되고, 그거는 잘 판단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급하고 14급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입원하고 통원에 대해서 한 200 전후 말씀드렸고, 9급 이상 디스크는 추간판 탈주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만약에 진짜로 아프시면은 당연히 MRI 찍고 추가 진단 받으셔서 치료기간 늘리셔야죠. 요거는 본인이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시간이 안 되고 내가 향후에 치료비를 좀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휴업손해, 그러니까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하루를 안 쉰다고 해서 통원을 하게 되면은 연차를 쓰게 되고 외출을 해야 되죠. 그 부분을 손해보지 마시고 합의를 보셔라. 그리고 내가 시간 날 때 예를 들면은 병원을 뭐 주말에만 간다든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치료기간이 4주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치료 횟수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얘기하셔가지고 빠른 합의를 보실 수도 있어요, 초반에. 아니면은 급수가 좀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 내가 안고 가겠다라는 식으로 MRI 찍기 전에 내가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14급과 12급 기준으로 합의를 빠르게 볼 수 있는 기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증 환자는 그 보상과에서도 일주일 안에 일정 금액 마무리하면은 뭐 실적으로 잡히는 것도 있어요. 직원들하고 좀 얘기 잘 하셔야지 무조건 뭐 배째라 내달라 이러면은 또 서로가 기분이 상하니까 말씀하실 때도 서로 존중을 해주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자동차 보험, 이거는 과실 비율에 따라 금액이 확 틀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보험에서 자동차 상해 또 필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4급, 10급 경증 환자 기준을 말씀드린 거예요. 10급, 11급 이상 분들은 치료 기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그분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14급, 12급 경증 환자 치료 기간 4주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 혹시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이걸 보고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제 오픈톡으로 오셔가지고 상담 받으시면 제가 친절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